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여기를 파갖고 이걸 어디로 옮기면 좋을지에 대한 걸 또 협의해야 돼요. 애착도 좀 많아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땅을 또 샀습니다.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데 투자한다는 녀석이 수익이 안 돌아오는 땅을 자꾸 사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작년부터 이 땅을 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지지난주에 등기가 넘어왔고 그 전전주에 건물을 붓겨서 이제 토지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건물은 멸실했고 여기다가 뭘 할 거냐, 다가구 말고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사무소랑 도면도 지금 그리고 있고, 아마 설계사무소에서 도면 그리는 부분 영상도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기다 지면 뭐 땅 크지 않아요. 용적률하고 건폐율 아시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용적률, 건폐율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건폐율이 60%밖에 안 돼요. 주거지역은 다 60%죠. 그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준주거는 70%, 상업은 90%. 근데 여기는 똑같이 60%긴 한데 용적률 위로 지을 수 있는 게 1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 면적만큼만 위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려봤더니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가성비가 높더라라는 판단이 났어요. 주차 대수는 8대, 주택은 11집, 원룸 11호가 생기는 2층에 6집, 3층에 5집. 그럼 땅이 좀 남을 거잖아. 그래서 2층에 한 방은 거실이 있는 투룸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여기 바닥에 보이는 데는 필로티, 2층 지상에 원룸 5개, 위로 5개. 그래서 이 지역은 보시면 약간 외곽 지역이에요. 땅이 좀 싸게 저렴하게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좀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어요. 평택시의 저 위쪽으로 보면 브레인시티라는 데가 또 평택이 또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되는 존 기준으로 많은 주택 수요와 공업 수요가 많이 들어와요. 카이스트 반도체 관련 연구단지가 들어오기로 돼 있고, 여기 평택, 용인, 안성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연구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카이스트가 굉장히 큰 땅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인구도 많이 유입될 거고 구도심하고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거 라인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브레인시티라는 도시가 생기더라도 실제 택지지구 안에는 원룸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없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배후시설에다가 제가 원룸을 지어 놓는다면 그 수요들을 충당해내는데 충분할 거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자그마한 땅을 연습삼아 시작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게,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땅이 굉장히 복잡한 땅이었어요. 기간에 소비한 시간은 사실은 법원에서 행정 처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한 달 정도, 3주 4주 걸려요. 제가 처음에 여기에 땅을 이제 살려고 알아봤을 때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등본상에 누군가가 있는 거지. 근데 매도인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 전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그 사람을 강제 퇴거시키려고 법원에 신청을 하고 강제 집행관들이 왔어요. 이 현장에. 강제 개방하는 것도 제가 열쇠공 불러다가 강제 개방해야 되거든요. 법원 집행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막 인부들도 많이 옵니다. 문을 따고 짐을 꺼내려고 보니까 법원 집행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안에 있는 짐들이 명의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홍길동인데 김갑순이 살고 있는 거로 나오는 거야. 이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고지서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은 다시 또 신고를 하래. 그래서 또 한 달 걸렸어요. 그 사람 신고하고 그 사람한테 또 퇴거 명령 하는데, 그래서 2명한테 퇴거 명령을 동시에 하고 모든 서류들을 2명한테 동시에 보내야 되는 거지. 이제 관계가 2명이 돼버렸으니까 또 보내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벌써 한 6개월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나서 강제 철거하려고 짐을 뿌내려고 했더니 또 창고에 맡겨야 된대. 그 짐을 강제로 빼서 창고에 맡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고에 맡기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창고 비용도 또 제가 계속 물어야 된다는 거야. 쓰레기를 보관하는데. 그래서 그럼 여기다 보관하고 경매 절차를 밟자고 해서 이제 그 기간도 또 오래 걸렸고 2달 정도 기다려서 경매 날짜가 또 잡혔고, 그래도 낙찰 받고 나서 이제 확인서 받은 상태가 이제 끝이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 철거업체 불러서, 철거업체가 또 그냥 막 철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허가 받아서 철거 계획서도 수립하고 해서 철거를 하고 지금 이제 토지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든지 신축을 한다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신축을 가급적 좀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많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계속 보내야 될 게 많아요. 그럼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설계
국회사무소랑 미팅해야 되고요. 허가해야 되고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요 앞에 땅 요렇게 빼족한 한 2평 정도, 6제곱미터 정도가 또 시 땅이래요. 그 시 땅을 또 사야 돼요. 쭉 쓸어가지고 저 끝에까지가 이 도로를 새로 만들면서 땅을 이렇게 잘라 나가다 보니까 짜투리 땅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걸 또 제가 사야 돼요. 이게 2평이래 봤자 공시지가로 해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비싸게 받으면 한 300만 원이면 살 땅인데 그걸 매입해야 되는데 이 골치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그럼 시에다가 의뢰해서 매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난 이거 사고 싶다 그랬더니 하수관이 묻혀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안 묻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쉬우면 어떻게 해요? 제가 파야지. 포크레인 불러다 팠어요. 여기를 파갖고 실제 하수관이 없다는 거를 또 입증시켜 준 거예요. 확인시켜드리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또 심의를 또 가야 된다네요. 이거를 땅을 나한테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평택시 심의가 또 있대요. 전신주. 이 KT선 통신선이거든요. 이걸 또 뽑아야 된대요. 이거 뽑는데 KT한테 연락했더니 태풍이나 지나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걸 어디로 옮기면 좋을지에 대한 걸 또 협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일이 계속 많아요. 계속 많아. 신축한다는 거. 근데 물론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재미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하기는 아니면 외지에 있는 아니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 산저에 있다. 골치 아프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이 땅을 다른 사람은 절대 못 사는 땅이었던 거예요. 시 땅도 묻혀 있지. 위장 전입돼 있지. 그걸 또 철거해야지. 게다가 또 알고 봤더니 2명이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땅이 팔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고 그걸 바탕으로 매도인한테 저렴하게 땅을 살 수 있었던 거지. 내가 이걸 풀어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다 됐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신축을 해 나가는 내가 지어질 목적물을 짓는 과정만 남았다. 최근에 지지난주에 등기가 제 앞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땅을 사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저는 판단해서 그 정도의 노력은 그리고 뭐 제가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면 10개월 동안 내내 이거 뛰어다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들어간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겠죠. 많진 않은데 생각보다 골치 아프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걸 그걸 감내한다면 저렴하게 땅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낸 땅이다 보니까 애착도 좀 많아요. 토지 매입비, 건축비가 기대수익, 월세 수익이 이 건물에서 매달 나오는 거죠.